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 저항이 강한 곳,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싶은 포인트인데, 자, 처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 혹은 거래 대금, 이 두 가지가 또 왜 다르냐. 아까 지금 가격 차트, 비율 차트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는데 이때 가격이 예를 들어 1,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거래 대금과 이거의 절반 정도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는데 이때 가격은, 이때 요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러면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줄어들었지만 가격으로 봤을 때는 거래 대금은 이게 훨씬 많은 거죠.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 거래량과 거래 대금 요 두 가지의 차이가 아까 봤었던 그 가격 차트와 로그 차트, 비율 차트의 차이처럼 실제로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 대금을 보는 거고요. 그냥 그 이 주가 흐름 안에서의 어느 정도 터진 요런 관점에서 비중, 거래량 비율을 이제 계산할 때는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좀 직관적이다. 몇 주가 움직였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어쨌든 거래량이든 거래 대금이든 왕창 터지는 이런 자리에서 변곡이 일어날 때 지지 저항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갭이 뜨는 자리. 뭐 이렇게 차트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갭이 떠서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갭이 뜨는 거는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갑자기 엄청난 흐름을 확 바꾸는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갭 뜨는 자리, 시가 혹은 갭 뜨기 전 여기 종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지지와 저항 라인이 된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가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났을 때 보면은 과거에도 저항이 일어났고 혹은 과거에도 지지가 일어났었던 이런 자리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에 일어난 거에 대한 저항과 지지는 이때 산 사람이 아직도 들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게 들어맞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거나 뭐 아니면 큰 손이거나 과거에 산 거를 계속해서 홀딩하는 장기 홀더들도 있을 수 있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순환 빠른 매매를 좋아하고 순환 빠른 매매들을 이제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거의 흐름보다는 이 최근 흐름이 좀 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흐름에 더 비중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트 분석을 할 때도 단순 이동평균선을 안 쓰고 최근의 흐름에 더 비중을 많이 실는 그런 지수 혹은 뭐 가중 뭐 이런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거죠. 최근 흐름에 더 웨이트를 높여준다. 그래서 최근 5일 매물, 5일이라고 하는 거는 1주 한 개의 주봉이거든요. 그다음 3일 매물, 5일이나 3일 이런 거를 매물대를 돌파한, 매물대라는 게 이런 지지 저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을 돌파하는데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 캔들이 있고 그거를 돌파하는 5개 캔들의 신고가 혹은 3개 캔들의 신고가, 요런 자리에서 이제 슈팅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돌파 자리가 되는 거죠. 이 저항을 돌파했을 때 이 슈팅이 나오는 거고, 이 지지선이 깨졌을 때도 언더슈팅으로 아래로 확 그 패닉 셀링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최근 흐름도 중요하다. 3일 매물대, 5일 매물대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가 돌파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흐름이 확 바뀌기 때문에 이제 지지 저항을 볼 때는 이런 거래량, 거래대금, 갭, 최근 흐름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다. 자, 그럼 이거 트레이딩에서 지지 저항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어요? 일단 항상 이런 거 볼 때 이게 분봉에도 적용되나요? 틱봉에도 적용되나요? 일봉에도 적용되나요? 주봉에도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는 어떤 프랙탈과 같이 어떤 작은 파동들이 모여서 큰 파동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은 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파동이 나와서 이게 이렇게 큰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작은 잔파동들이 모여서 큰 파동을 이루고, 이 큰 파동도 이제 더 큰 파동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봉, 일봉, 주봉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학적으로도 다 그 관찰이 되는 거가 이제 프랙탈이라는 거 하는 거거든요. 자기 유사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게 점점 커지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근데 확대해봐도 계속해서 안에서는 똑같은 게 나오는, 이런 거를 이제 자기 유사성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걸 만델브로트라고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나오는 요 점 입장에서 점점점이 점점 커지는데, 그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미시세계를 관찰할 때 많이 나오는데, 이게 거시세계, 우주를 볼 때도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분자 구조를 막 보시는 분들은 그거를 막 공부하다 보면 그 안에 우주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이제 그런 게 수학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꽃잎이 뭐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뭐 5개 꽃잎이 나오는 이런 꽃들을 관찰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 한 개의 수학적인 그 패턴으로 이 모든 게 점점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도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제 프랙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주가에 반영될 때도 이런 작은 파동, 여기에서도 잘 맞는 게 이제 이런 일봉의 조금 큰 파동, 주봉의 더 큰 파동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적의 수치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 수치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찾아보려고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위키 백과에 보면 이제 이런 만델브로트 집합,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자기 유사성 이런 것들, 뭐 삼각형, 뭐 그다음에 뭐 가장 아름다운 어떤 최적의 어떤 황금 비율을 갖는 도형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음악에서도 적용되고 수학에서도 적용되고 자연에서도 적용되고, 이게 마찬가지로 주식에서도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분봉에도 맞나요? 뭐 일봉에도 맞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듣는데, 다 맞다. 한 군데 맞는 거는 다른 데도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다만 수치는 다른 수치가 적용돼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수치까지도 원하면 그거는 자기가 차트를 막 돌려보면서 정확한 최적의 수치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약간 지지저항과 관계없이 곁다리 이야기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좋은 자리는 손익비가 좋은 타점을 잡자. 아까 전에 그 추세선 말씀드릴 때 얘기했죠. 이런 하락 추세선에서는 지금 매매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하락 추세선에서는 매매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지 않냐,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하락 추세에서는 여기 하락에서 사서 상단에서 팔아도 이게 비율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상승 추세선에서 사면 이게 여기서 다이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거는 이 각도가 삼각형 그려보면 이 높이만큼을 먹는 거잖아요. 이 높이만큼 먹는 거지, 높이가 낮다는 거죠. 이게 하락 추세일 때는. 근데 상승 추세일 때는 이 높이가 높고 밑변이 짧은 거죠. 삼각형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유리하냐, 여기가 더 유리한 거죠. 하락 추세일 때는 이렇게 파동을 꼭 그린다는 보장이 없고, 여기선가 뭔가 그 안 좋은 악재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추가적인 악재가 더 나오면 여기서 갑자기 뭐 투매가 나와서 갭으로 떨어져서 하락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락 파동 중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승 파동 중에서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선을 이용했을 때 이런 상승 파동 중에 하단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손익비가 좋다는 거죠. 여기가
지지를 못하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지를 못하고 여기서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땐 손절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손절이 짧고 익절이 긴 이런 자리들이 좋은 자리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 이거를 찾을 때는 이제 추세선에서 찾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그 지지 저항, 요 지지 자리 근처 이런 데서 매매를 하시면 좋죠. 근데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지를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여기서 손절. 근데 지지를 하고 올라가면 이만큼을 익절. 그래서 저항 자리에서는 여기서 익절을 해야지 되겠죠.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뚫고 올라갔을 때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다 팔지 말고 분할 매도를 해라.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뼈바르기로 추적하면서 가라. 가끔가다 이런 데서 이렇게 엄청난 슈팅이 나오는 요런 게 가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놓치지 말고 하기 위해서 요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트레이딩에서 지지 저항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을 동반해서, 그러니까 이건 종가 베팅 이야기인데, 거래량을 동반해서 그 저항선 부근을 살짝 돌파하는 하면서 마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렸었던 이런 형태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 지지 저항인데 저항을 살짝 뚫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날 이렇게 갭이 뜨면서 올라가는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살짝 뚫어주고 마무리가 됐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만큼 올리는데 돈을 썼는데 요만큼 좀 하락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대칭 걸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동반된 어떤 저항 라인이냐, 근데 그거를 뚫어준 거냐 아니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돌파의 크기와 힘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 확인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백두 기준선이기 때문에, 백두 기준선, 그것도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못 보신 분들은. 그런 백두 기준선도 그런 관점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에서 이 지지 저항을 활용하실 때는 손익비가 좋은 타점을 잡는 것과 종가 베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론적인 건 여기까지 보고 HTS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격 차트고요. 이거는 비율 차트예요. 로그 차트. 여기 보시면 퍼센트로 나오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50%, 여기서 50%. 이게 일부러 그 급등락이 심했었던 이런 종목으로 이제 가져와 봤어요. 비비안이라는 종목인데, 보시면 여기서는 시작이 요 부분에서 3,000원, 뭐 2,000원, 뭐 이렇게 했던 게 여기가 올라갈 때는 16,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3,000원일 때 10%면 3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16,000원에서의 10%면 1,6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10%라고 해도 여기서는 300원, 여기서는 1,600원의 차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의 그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여기서 뭐 3,000원일 때 10%면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는 거라고 하면, 여기서 16,000원일 때 10%면 똑같이 그 1,600원 가격으로는 1,600원인데 여기서 보이는 요 비율로는 똑같이 10%만 움직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가격적인 왜곡이 좀 덜한 거죠. 근데 그게 차이가 엄청 심하지는 않아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요 윗골 여기에서 이런 캔들을 중심으로 추세선을 이렇게 쭉 그어보면 이 추세선을 딱 돌파하는 타점이 정확히 들어맞거든요. 근데 가격 차트에서는 이거 추세선을 똑같이 이렇게 그려봐도 이게 정확히 맞지 않고 약간 이 돌파하는 타점이 여기서 돌파가 아니고 여기서 돌파를 잡히기 때문에 좀 더 느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추세선 그림을, 큰 추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로그 차트가 더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차트를 아무거나 좀 봐보면서 추세나 지지, 저항 이런 것들 한번 봐볼게요. 좀 너무 상장한 지 짧은 이런 종목 말고 좀 오래된 종목들 위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에이스 침대도 예, 상장한 지 오래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볼게요. 신규 상장주를 말씀드릴 때 또 이제 중요한 그 타점들을 이건 차트 흐름을 보니까 이거는 바로 상장한 게 아니고 어디 코넥스나 이런데 왔다가 이전 상장을 한 모양이네요. 그러면 요 경우는 뭐 상장했을 때 그거를 좀 보기는 좀 힘들 텐데 일단은 이렇게 여기서 상장 이후 처음 나오는 지지 이 915원인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는 거고 첫 저항 라인이 12,000원. 와, 이 차이가 엄청나네요. 에이스 침대도. 그 다음에 상장했었던 요 가격 8,000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가격이 되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관점을 놓고 좀 이제 과거로 이렇게 돌려보면 자, 여기서 첫 지지가 나온 곳에서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상승 추세선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승을 하지 않고 이제 횡보를 하겠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일어나는 곳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지지가 일어나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여기에 지지가 일어났었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지가 한번 일어났었던 곳은 이제 지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거를 지지를 만들어내는 주체와 저항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다르다 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지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거래량을 터트리는 어떤 그 주가를 움직이는 주도 세력이 있다고 하면 저항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보통 꼭대기에 이런 데 있는 저항 꼭대기 자리에서 돌파한다 이러면서 따라 사는 개인들이 거래량 터질 때 이런 자리가 저항이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저항이 일어났죠. 왜 그러냐면 큰 돈이 들어오는 자리에 어떤 기준이 되는 금액이 오면 다시 사는 거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다가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손해는 안 보는 거죠. 이제 큰 손에서 이제 들어왔다고 개입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럴 때 거래량들이 터져주면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위에서는 거래량이 터져도 이거는 개인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물렸네 하는 자리들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본전을 오면 와 본전이다 이러고 팔고 나가는 게 물량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는 힘이 강해지는 거죠. 올리려는 힘과 팔려는 힘, 사려는 힘과 팔려는 힘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이 자리가 이제 되게 중요한 자리인 거죠. 근데 아까 요 자리를 8,300원 요 자리가 상장가였잖아요. 상장가 부분에서는 처음에 이 비상장일 때 샀었던 어떤 그 사람들 제일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자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장가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이 있었고 그 저항 한번 노크를 두들기고 다시 뚫어줄 때 여기서 뚫어줄 때 완전히 강하게 뚫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추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 뭐 하락하지는 않은 것 같고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었던 요 지지 이런 데서 거래량이 조금씩 나와주는 이런 데서 뭐 개입이 있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런 자리에서도 여기서 지지가 하고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가 이런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지가 일어나지 않고 하락을 해버려 뚫었잖아요. 그러면 뚫리자마자 이런 데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손절이 짧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여기서 지지가 일어나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때 여기서 손절을 했더라도 그 자리를 회복할 때 다시 사면 됩니다. 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여기서 지지가 일어나고 여기서 지지가 일어났으니까 여기서 지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이제 추세선을 긋고 이 근처에 오면은 매매해볼 만한 거죠. 요 근처에 오면 매매해볼 만한 거죠. 근데 이 각도가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다시 각도가 이렇게 가파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추세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너무 신뢰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매매에서 참고할 때 여기서 가까운 데서 사면 이게 깨지면 손절을 짧게 하면 된다.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걸 기대하고 여기서도 매매할 수 있었겠지만 물론 이런 건 더 아래쪽에서 파동이 생기는 초창기에서 매매하시는 게 훨씬 좋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놓쳤더라도 여기선 잡아서 수익을 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잡아서 수익을 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잡아서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잡아서 수익을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잡아보자 그래서 매매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또 파동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는 깨졌으니까 손절을 하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용하시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길게 이렇게 횡보한 이런 자리들은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하는 요거를 그려놓으면 요거를 뚫어줄 때 이 부분의 그 매물들을 다 소화했다. 이 부분의 매물들을 다 소화하고 올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할 때는 필연적으로 거래량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돌파를 했다면 이제 흐름들이 횡보하던 흐름에서 상승하는 흐름으로 바뀐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살짝 이 부분 이거를 좀 이렇게 보면 여기서 살짝 뚫어줬을 때 이런 데서 종가 베팅을 하면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 달려드는 이 흐름들을 이제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흐름이 바뀐다. 보면 여기서 정확하게 맞지 않아도 여기서 흐름상 이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추세가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바뀌게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어보면 저항 자리, 지지 자리를 대략 알 수가 있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스 침대뿐만 아니고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이것도 이렇게 상장하는 초창기 때부터 한번 봐볼게요. 지금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 가격은 뭐 125원 뭐 이런 식으로 하도 이제 액면 분할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실제적인 그 과거에 상장했을 때 가격은 아니지만 일단 요날 1985년 1월 4일 요때가 상장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보고 최초의 그 지지가 나온 자리가 여기가 되겠죠. 이걸 여기로 보는 게 더 좋겠네요. 116원 116원 오면 전 재산 다 팔고 몰빵하셔도 됩니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저렇게 옛날에 차트를 지지저항 보는 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고 여기서 추세를 타고 나서 이렇게 추세를 탔다. 그럼 이 추세선이 얼마나 잘 맞는가 그 관점에서 좀 지켜보면 여기서의 그 추세선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만큼 이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만 이 상승의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럼 이렇게 길게 해놓고 추세선을 그어볼게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짧게 보면 이 큰 흐름에서 저 뒤에까지 맞는
물론 이렇게 깨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 깨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하락 파동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게 회복했을 때 다시 흐름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회복했을 때 다시 살아났구나 판단할 수 있지만, 깨질 때 다시 깨지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도 잘라야 되겠죠. 어쨌든 이게 좀 길게 봐도 이 흐름이 잘 맞는다, 이런 흐름에서 추세선이 여기서도 이 저점을 잡아준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런 식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카카오 같은 것도 봐볼까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종목에 다 이 지지 저항은 잘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여러 개 둘러보시면 지지 저항 자리는 정말 이게 잘 맞구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저항 받았었던 이런 자리들을 뚫어주고 나면 거기서 지지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저항 자리는 개인들이 만든 저항 자리고, 이거를 뚫어준 거는 이제 큰 손들이 만들어준 돌파 자리. 그럼 이 자리는 이제는 지지 자리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내려오면 이제 매수 해볼 만한 거죠, 이 근처까지 오면. 그리고 여기 그 자리로 정확하게 이렇게까지 안 내려오는 이유는 이게 추세를 탔기 때문에, 모멘텀 때문에 이 추세선을 그어보면 여기까지 기다리다가 못 잡는 그런 누를 여기서는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추세선과 지지와 저항 요런 자리들을 잘 많이 선을 그어 보시고, 여러분한테 유리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리한 그런 자리를 선점하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 지지 저항 자리를 잘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요 매물대 차트라는 걸 이용하셔서 요 매물대 숫자를 10개 말고 좀 더 세분화 시켜서 뭐 100개를 쓰셔도 되고요, 50개를 써도 되고, 이제 이 관점에서 보시면 이 거래량이 터지는 요 가격대를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최근 자리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 매물대가 제일 많이 터졌잖아요. 그 자리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여기에 그 종가, 여기에 시가, 여기 시가, 뭐 그러니까 다 종가 기준이죠. 죄송해요. 종가 이때 거래량들을 다 합쳐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를 뚫어내기가 어렵겠구나. 154,200원, 300원 부분을. 근데 이걸 뚫어줬다면 매물대를 많이 소화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뚱뚱이 차트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캔들 볼륨 차트라고 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거는 두껍게 캔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근데 좌우의 간격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지지 저항은 괜찮지만 이제 추세선 그을 때는 좀 부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큰 추세선을 놓고 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기간 매매할 때 여기서 엄청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터졌었네,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딱 봤을 때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럴 때 보는 거고, 요 윗꼬리 아랫꼬리 나는 신경 안 쓸래, 그럴 때는 이퀴 볼륨 차트를 쓰면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 없이 고가와 저가 기준으로 그냥 캔들을 그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꼬리까지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차트들도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여러분 지지 저항 찾는데 어디가 강한 지지구나, 어디가 약한 지지구나, 어디가 강한 저항이구나, 어디가 약한 저항이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까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었던 그 이격도의 누적, 이제 그것들은 이제 제가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격도의 누적으로 추세가 바뀌는 것들을 판단해 보는 거, 그 다음에 뭐 아까 단기적으로 확 들어왔을 때 그거에 뭐 3분의 1 타점, 절반 타점, 3분의 2 타점, 이런 것들을 단기 매매 적용하는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만들어서 컨텐츠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 지지 저항은 한두 개 차트만 보고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싸움의 흔적들을 잘 추적해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지 저항은 어떤 그냥 맹신이나 그냥 이쯤에서 많이 지지가 일어난대 뭐 이런 게 아니고 심리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이제 이게 상당히 과학적이다, 통계적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진 이유까지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납득이 가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트레이딩을 접근하셔서 이제 여러분 수익에 극대화할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좋은 관점을 계속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이제 채널이 또 성장할 수 있는데 좀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